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 570쪽에 보면 재무제표 비율 분석이라고 나오죠. 재무제표 비율 분석. 자, 이것도 우리 시험에 꼭 한 문제는 나오고요. 뭐 많이 나오면 두 문제까지 나오기는 하는데 한 문제는 꼭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수험생들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재무 비율 분석 그러면 재무 비율 분석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안정성에 관한 거, 두 번째는 수익성, 세 번째가 활동성. 예, 요거 말고도 네 번째가 뭐 주식 평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 평가 비율. 근데 우리 주식 평가 비율은 뭐 지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주당 순이익 그거 계산하는 거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 정도의 비율 분석을 배울 건데,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재무적으로 안정적인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다 이 얘기는 얼마나 지급 능력이 좋으냐 이걸 나타내는 거고, 수익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순이익을 내느냐, 순이익을 얼마나 내는데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순이익을 얼마나 내는데 이 소리고, 활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지런하게 하느냐, 매출이 얼마나 느느냐, 이거 매출은 얼마나 되냐, 매출 분석이에요. 매출 분석.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안정성에 관한 걸로 한번 얘기해 봐요. 안정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지급 능력이 얼마나 되는데 이걸 나타내는 건데요. 이 안정성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름이 무슨 비율이라는 말이 나와요. 비율. 그러면 전부 다 비율자 들어가면 전부 다 안정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게 누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유동비율, 비율자 들어가죠. 예, 유동비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산과 부채는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여기서 유동비율은 유동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긴 비유동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동부채, 유동부채는 갚아야 되잖아요. 자, 부채는 뭐로 갚습니까? 부채는 자산으로 갚아야 되죠. 그죠? 자산으로 부채를 갚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기업이 유동자산은 얼만큼이나 확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유동비율이에요. 그게 유동자산에 관한 비율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게 유동자산이야. 그래? 내가 유동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지? 내 이동 가지고 유동부채를 갚고도 남나? 이걸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율 분석을 하게 되면요, 비율 분석은 저보다 분수로 하잖아요. 여기가 이게 분모죠? 이거 분자잖아요. 그죠? 내가 얻고자 알고자 하는 것을 위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여기다가 올려놓고, 그럼 내가 알고자 하는 게 유동비율은 뭘 알고자 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이 얼만큼이지? 라고 하는 걸 알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뭐로 나눈 거야? 유동부채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비유동이 들어가면 안 돼요.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게 유동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동부채는 4원인데 유동자산도 4원을 갖고 있다 이 소리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 가지고 부채를 다 갚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럼 내가 영업활동에 이용활동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유동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얘는 200%, 다시 말하면 유동부채가 4원이면 유동자산은 8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200%가 되잖아. 그죠? 4분의 8은 200% 맞죠? 이랬을 때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유동자산 안에는 지급 능력이 없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급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산이 유동자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재고자산이에요. 이 재고자산은요, 지급 능력이 없어요.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팔아야지만 지급 능력이 생기죠. 판매가 이루어져야 지급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동자산에서
재고 자산을 빼. 그럼 나머지 자산, 이게 유동 자산이라면 요 안에서 재고 자산을 빼. 얘만 빼버려. 그럼 요거 안에 이 재고 자산을 빼고 남는 게 뭐야? 남는 걸 우리는 당좌 자산 그래요. 그럼 이 당좌 자산이라는 뜻은요, 지금 당장 지급할 수 있는 거, 지금 당장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돈. 이해갔죠? 당장 자산이라 그래. 당장 자산. 예, 당장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뭘 빼는 거야? 재고 자산을 빼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비율은 당좌 비율이에요. 당좌 비율은 재고 자산을 빼고 나머지 당좌 자산은 얼만큼이나 되는데 이걸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좌 자산을 자 뭐로 나눠? 유동 부채로 나누는 거죠. 이게 당좌 비율이에요. 이 당좌 비율은 100%만 초과하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100%가 초과하면 안정적이다. 얘는 200% 초과하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유동 자산과 당좌 자산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 이 차이는 누구죠? 차이는 재고 자산이죠. 그러니까 유동 자산에서 재고 자산을 빼면 나머지가 당좌 자산이니까 차이는 재고 자산이다. 그럼 재고 자산을 요 밑에 분모는 동일하잖아요. 기본이잖아요. 재고 자산을 뭐로 나눠? 유동 부채로 나누면 이게 재고 자산 비율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재고 자산 비율. 자, 이거는 우리 교재에는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재고 자산 비율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유동 비율이 200%인데 200%. 근데 당좌 비율이 150%라면 재고 자산 비율은 몇 퍼센트다? 50%다 이 얘기죠. 요거랑 요거 차이가 재고 자산이니까. 그럼 이거 재고 자산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의 밑에 유동 부채는 나와 있잖아. 유동 부채가 10만 원이라는 거야. 유동 부채가 얼마라고요? 10만 원. 유동 부채가 10만 원이라면 재고 자산은 얼마냐? 얼마예요? 5만 원이죠. 5만 원. 이게 재고 자산이 5만 원이라는 얘기야. 이해갔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유동 자산이 10만 원이라면 유동 자산이 20만 원이라면 당좌 자산은 얼마라는 거야? 빼면 15만 원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관돼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예, 유동 비율에서 재고 자산 당좌 비율을 빼면 뭐다? 유동 비율 마이너스 당좌 비율. 당좌 비율. 그럼 뭐가 나와? 제가 만든 거예요. 우리 책에는 없어요. 재고 자산 비율이 나온다. 됐죠? 요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동 자산에서 뭘 빼면? 유동 부채를 빼면 돈이 남아야 되죠? 우리는 그 돈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여윳돈이라 그래요. 여윳돈. 영업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 그 여유자금을 뭐라고 하냐면 순운전 자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동 자산이 4원인데 유동 부채가 3원이다. 그러면 1원 남잖아요. 이 1원이 순운전 자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꾸로 유동 자산은 4원인데 유동 부채가 4원이다. 그러면 순운전 자본 하나도 안 남죠. 예, 이거 부채 다 갚아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이제 안 좋은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유동 자산은 4원인데 유동 부채가 5원이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원 나오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 그럼 이건 1을 초과하는 거니까 이거는 100%를 초과하는 거고 요거는 100%이고 요거는 100%가 안 되는 거니까 미만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됐죠?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뒤에서 할 거니까 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자본 비율이 있어요. 자기 자본 비율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자기 자본 비율과 부채 비율. 이거 말고도
안정성 비율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자 보상 비율, 그 다음에 고정 비율, 고정 적합 비율, 비율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비율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안정성에 관한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여기서는 이 네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자기자본 비율은요. 자기자본 비율은 항상 내가 알고자 하는 걸 위에 올려놓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자본 비율을 알고자 하는 거니까 자기자본 나누기 총자산. 부채 비율은 부채 나누기 자기자본. 요겁니다. 자, 이거를 애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애우려고 하지 말고 보세요. 이게 재무상태표잖아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게 자산입니다. 부채, 자본이죠.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0원이에요. 부채가 40원이야. 그럼 자본은 얼마야? 6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건 자기자본 비율은 자본이 60원이잖아요. 이 60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총자산 대비 어느 정도인가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자산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자본을 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예분의 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수로 따지면 100분의 60, 60%가 자기자본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자본 비율은 식이 어떻게 돼요? 총자산을 자본으로 나눈 거야. 자기자본으로 나눈 거야. 자, 그럼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부채 비율은 이 부채 40원은 내 돈 대비, 자기자본 대비 부채는 어느 정도인가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예분의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산분의 부채 그러면 안 돼요. 자산분의 부채는 부채를 구성하고 있는 비율이야. 이거는 필요 없어요. 자산분의 부채는 자기자본 비율이 60%면 나머지는 40%가 부채 구성 비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기자본 비율이 30%면 부채 구성 비율은 70%. 100에서 빼면 되는 거니까. 자기자본 비율이 50%면 나머지는 부채 구성 비율. 자기자본 비율이 40%면 나머지는 부채 구성 비율. 자기자본 비율이 70%면 나머지는 부채 구성 비율. 그러니까 이거 부채 구성 비율은 필요 없는 거지. 자기자본 비율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채 비율이란 자기자본을 부채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60을 40. 40 나누기 60. 이게 자기자본 비율이야. 부채 비율. 그래서 부채 비율은 식이 어떻게 돼? 자본분의 부채. 자본분의 부채. 그래서 이거 식을 애우지 말고 이렇게 애우세요. 자, 이게 재무상태표라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거는 자기자본 비율. 얘가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럼 식이 어떻게 돼? 총자산분의 자기자본. 부채 비율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부채 비율은 자기자본분의 부채. 이해갔죠? 그래서 이 자기자본분의 부채 얘네 둘은요. 항상 이거는 거꾸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이 뭐하면 부채 비율이 증가하면 자기자본 비율은 감소합니다. 얘네들은 항상 반대로 나타나. 부채 비율이 감소하면 자기자본 비율은 증가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건 항상 같이 반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응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응용하느냐 이거죠. 보세요, 이제. 이게 분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분모죠? 여기가 분자잖아요. 그죠? 분모는 어미 못자고 분자는 자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그래서 이 분모는 항상 반대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나타나요. 이렇게 되면 분모가 증가하면 이거는 감소한다.
증가하면 비율은 떨어지는 겁니다. 분모가 감소하면 비율은 증가하는 거죠. 이해갔죠? 예. 분모가 감소하면 얘는 증가하고, 얘가 가만히 있는다고 했을 때 얘는 안 변하고, 분모만 증가하면 감소하고 분모가 감소하면 증가한다. 분모는 항상 반대로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분모는 가만히 있는데 분자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분자는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올바르게 대답해야 돼. 항상 자식은 부모한테 거짓을 구하면 안 돼. 정직하게 말을 해야 돼. 그래서 분자가 증가하면 증가한다. 분자가 감소하면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거 증가의 감소야. 증가. 이거 증가의 감소야. 감소. 이거는 증가. 이거는 감소. 이거는 증가. 항상 분모는 반대로 대답하고 분자는 똑바로 대답하면 돼요. 알았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는 증가하는데 얘는 감소해요. 그게 둘 다 변했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대답하냐고. 이때는 둘 다 변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만 변했잖아. 분모든 분자든 하나만 변했는데 지금은 두 개가 같이 변했잖아. 이거 어떡하죠? 이때는요,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분자를 대답하면 답이야. 왜? 분자는 항상 정상적으로 대답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감소한다. 이게 답입니다. 알았죠? 네, 감소한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건 증가한다. 분자가 증가했으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 이해갔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예. 부호가 다르게 나타나면 분자를 대답한다. 부호가 분자든 분모든 어느 한쪽만 나타나면, 분모만 나타나면 거꾸로 대답한다. 뭐야?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 그러면 돼. 증가한다 그러면 돼. 근데 얘가 이렇게 나타나면 감소한다 이렇게 대답. 근데 분자만 나타나서 얘는 가만히 있는데 플러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증가한다. 분자는 그냥 똑바로 대답하면 돼. 감소하면 감소한다. 근데 어떻게? 둘 다 나타났다는 거야. 둘 다 나타났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이건 감소한다. 분자로 대답하면 돼. 다시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됐다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증가한다 이러면 된단 말이야. 항상 부호가 다르게 나타나면 분자를 대답하면 되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어.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해서 둘 다 증가했다고. 그러면 이때는 둘 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요.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 다 감소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역시 조건에 따라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여기가 분모고 여기가 분자인데 분모가 4분의 4다. 이 얘기죠. 분모가 4분의 4다. 이 얘기는 4분의 4니까 100%잖아요. 100%. 그죠? 유동비율이 100%일 때. 유동비율이 100%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는 어떻게 되죠? 유동비율이 100%면 분자와 분모가 똑같다는 거야. 4분의 4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가 같은 거야. 항상 4분의 4, 5분의 5, 6분의 6, 3분의 3, 7분의 7 똑같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불변한다. 둘 다 증가하거나 둘 다 감소할 때 뭐한다? 불변. 둘 다 증가하면 얼마야? 5분의 5. 둘 다 증가하니까 4분의 4에서 5분의 5가 되죠. 그럼 4분의 4도 100이고 5분의 5도 100이잖아요. 그럼 둘 다 감소하면 3분의 3. 그럼 4분의 4도 100이고 3분의 3도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둘 다 증가하거나 둘 다 감소할 때 불변한다. 자, 그런데 100%를 뭐 한다? 100%를 초과한다는 거예요, 지금. 100%를 뭐 한다고요? 초과한다. 그럼 이때는 식이 어떻게 돼? 이때는 4분의 5가 된다는 거죠. 초과했으니까 100%를 초과했죠. 이렇게 100%를 초과할 때는 이건 어떻게 돼요? 4분의 5는 우리 이거를 가분수라 그러잖아요. 가분수는요, 분자가 큰 거예요. 분자가 크고 분모는 적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가분수는 역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삼각형의 형태가 뭐가 된다? 역삼각형이 된단 말이에요. 역삼각형.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역삼각형의 모양에서는 반대로 대답하는 거야. 이때는 뭐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반대로 대답한다.
자, 4분의 5에서 100%를 넘을 때에서 둘 다 증가하면 감소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둘 다 감소하면 증가한다. 이렇게 대답하고. 역삼각형일 때는 역으로 대답한다. 뭐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역으로 대답한다. 그래서 둘 다 감소하면 증가한다. 둘 다 증가하면 감소한다. 이렇게 대답하라 이 소리예요. 알았죠?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100%가 안 된다. 100% 미만이다. 그럼 100%가 미만이라는 얘기는 4분의 3이라는 얘기예요. 이 4분의 3의 분수는 진분수라 그러잖아요. 진분수. 4분의 3은 분모가 분자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가 넓고 얘가 적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삼각형이야 이게? 정삼각형의 모양이 됩니다. 정삼각형. 정삼각형의 모양이죠. 이 정삼각형의 모양에서는 정상적으로 대답해. 정상으로. 그대로 대답한다. 정상적으로 대답하라. 무슨 말이냐? 4분의 4에서 둘 다 증가하면 증가한다. 둘 다 감소하면 감소한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릴 때 4분의 3, 4분의 4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100% 유동 비율이 100%다. 그러면 도라무통을 그리고 유동 비율이 100%가 넘는다. 초과한다. 그럼 초과한 거 따지지 마. 그냥 초과하면 넘었으니까 어떻게 역삼각형을 그리고 100% 미만이다. 그러면 정삼각형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가 똑같은 걸 도라무통이라 그러잖아요. 도라무통은 똑같잖아요. 위나 아래나 똑같잖아요. 도라무통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경우에는 불변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 100%를 초과하면 위에가 크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역삼각형이니까 여기 뭐야? 여기 반대로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감소하면 증가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 둘 다 증가한다 그러면 감소한다. 이렇게 하면 대답하면 되고 100% 미만일 때는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의 모양에서 둘 다 감소하면 감소한다. 둘 다 증가하면 증가한다. 자, 정삼각형의 모양에서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만 증가했어. 그럼 어떻게 해? 하나만 증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가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가 이렇게 했는데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감소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증가한다지. 왜? 분모는 반대로 대답하는 거니까. 이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야. 하나가 나타났을 땐 똑같이 계산을 하면 돼요. 자, 예를 들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상품 10,000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이 거래가 유동 비율이 180%라면 유동 비율에 미치는 영향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동 비율이 180%는 100을 넘었잖아요. 그럼 180%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100 넘으면 역삼각형 그리는 거야. 그럼 여기 이름이 뭐야? 여기 이름이 유동부채. 요거는 유동자산. 항상 그렇게 돼 있어. 유동부채, 유동자산이야. 그럼 봐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분계는 이렇게 되잖아요. 금액은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도 증가했다. 그럼 둘 다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감소한다. 유동 비율은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갔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유동 비율이 뭐 100%다 그러면 불변인 거고 유동 비율이 90%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90% 그러면 정삼각형을 그려서 유동 부채도 증가하고 유동 자산도 증가했으니까 둘 다 증가했으니까 이때는 증가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현금 10,000원을 차입하다. 자, 이때 유동 비율이 150%라면 유동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150%는 100이 넘었잖아요. 그럼 역삼각형 그리면 돼요. 100 넘었으니까. 그리고 봐봐.
현금을 차입했으니까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죠. 현금, 대변에 차입금이죠.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위에가 자산이야? 차입금이라는 부채도 증가하고 둘 다 증가했잖아. 그러면 감소한다지. 그게 유동 비율은 150%일 때 감소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유동 비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감소한다. 둘 다 증가하면 감소한다.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돼. 만약에 자, 하나 더. 차입금 10,000원을 상환하다. 현금으로 상환하다. 근데 유동 비율이 80%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동 비율이 80%면 정삼각형이잖아요. 정삼각형이죠. 그랬을 때 차입금을 현금으로 갚았으니까 차변의 차입금, 대변의 현금. 분개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현금이라는 자산도 감소하고 둘 다 감소했으니까 감소한다. 정삼각형은 감소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좀 보고 할게요. 예,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어디 보냐면 572쪽에 문제 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2001년 기말 자료다. 물음에 답하라.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재무상태표를 그려주는 게 좋아요. 재무상태표를 그려서 이해를 합니다. 자, 재무상태표 그리면 자, 여기는 자산, 부채, 자본이잖아요. 자, 문제 보니까 당좌 자산이 10만 원이야. 당좌 자산이 10만 원.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이 10만 원.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 이건 유동 자산이고 비유동 자산이 30만 원. 그 다음에 유동 부채가 5만 원.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가 15만 원. 그러면 자본은 그게 30만 원이라고 나왔죠? 몰라도 이거 더해서 이거 빼면 여기 30만 원 나오는 거죠. 이랬을 때 1번에 뭘 물어봤어? 유동 비율 그랬잖아요. 그럼 유동 비율은 식이 어떻게 돼? 유동 비율은 이게 유동 자산이잖아.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얼마? 20만 원 나누기 5만 원. 그러면 이건 400%. 두 번째, 당좌 비율은 그랬죠. 에? 당좌 비율은 당좌 자산만 갖고 하는 거야. 재고 자산 빼고 당좌 자산 얼마? 10만 원을 유동 부채 5만 원 나누면 2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자본 비율 그랬죠. 자기 자본 비율은 그럼 어떻게 해? 자기 자본 비율은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분의 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다 더하면 50만 원이죠. 50만 원 분의 30만 원. 자기 자본 비율 얼마야? 60%. 부채 비율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예분의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30만 원 분의 부채 얼마? 더하니까 부채는 얘도 부채고 얘도 부채니까 다 더해야지. 20만 원. 그러면 67%. 자, 그 다음에 그게 고정 비율, 고정 장기 적합 비율이라고 나왔죠? 자, 그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식만 거기다 아마 써놓을까요? 제가 식만 불러드릴게요. 고정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비유동 자산. 자기 자본분의 비유동 자산이고, 그 다음에 고정 장기 적합 비율은 자기 자본 플러스 비유동 부채. 이거를 비유동 자산으로 나오는 거야. 비유동 자산. 예, 그냥 식만 써놓으면 되고 뭐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시험 문제 출제된 거를 한번 볼게요. 02번 옆에서 02번 보세요. 2번 보면 다음 자료에 의해서 계산한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걸 일단 재무상태표를 그려놓는 게 좋아. 재무상태표를 그리면 확실하게 이해가 돼. 자산, 부채, 자본을 집어넣어봐요. 자, 자본은 얼마야? 10만 원. 자본은 10만 원. 그 다음에 유동 부채가 4만 원.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이 12만 원.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가 6만 원. 맞나요? 그래요. 그럼 여기 누가 빠졌어 지금? 여기에 유동자산이 없잖아. 유동자산이 아직 구해줘야 돼. 유동자산 어떻게 구하냐? 대변 금액을 더해서 차변 금액을 빼면 돼. 그럼 8만 원 나오죠. 요거 20만 원이니까. 자, 이랬을 때 유동 비율은 그랬잖아요. 그럼 유동 비율은 어떻게 하는 거야?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누는 거잖아. 이게 유동 비율이야. 200%. 200%예요. 자, 그다음에 누굴 물어봤어?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인가요? 그래요.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은 그럼 부채 비율은 어떻게 하는 거야? 부채 비율은 이렇게 쳐다보는 게 부채 비율이잖아. 자기 자본 10만 원 분의 부채 10만 원. 부채 더하면 10만 원이죠. 얼마?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 확인학습 문제, 완벽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578쪽에 1번, 578쪽에 1번입니다. 자, 요건 좀 지우고. 자, 유동 비율이 2대 1. 유동 비율이 2대 1이면 그 앞에 있는 2가 유동 자산이에요. 뒤에 있는 1은 유동 부채입니다. 앞에 게 유동 자산이고 뒤에 게 유동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유동 비율이 몇이라는 거야, 지금. 문제 1번입니다. 578쪽이죠. 유동 비율이 몇이라는 거예요? 유동 비율은 2대 1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200%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돼? 1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1분의 2. 200%. 그럼 200%는 역삼각형이잖아요. 200% 역살 할 것도 없어요. 역삼각형이잖아. 그죠? 예. 그리고 당좌 비율은 1대 1이라 그랬죠? 1대 1이니까 100%라는 얘기죠. 100%. 1대 1이니까 1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요. 100%. 100%는 뭐예요? 예, 도라무통. 이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기업이 상품 5만 원을 구입하고 상품 50만 원을 구입했다 그랬죠? 그럼 분기하면 어떻게 돼? 상품 50만 원을 구입하면 차변의 상품 50만 원. 50만 원이라고 안 써도 관계없어. 대금 중 2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얼마? 25만 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 25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분계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상품을 구입하고 현금 지급하고 외상으로 했다. 금액은 1원, 2원이다. 이렇게 하면 돼. 차대변만 금액만 똑같으면 돼. 그러면 항상 여기 적응할 때는요. 부채를 먼저 적응하는 거야. 부채. 지금 부채가 대변에 있죠. 부채가 밑에 분모가 부채입니다. 분모가 부채예요. 부채가 증가했죠? 부채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자산은 2원 증가하고 1원이 감소했으니까 결국 1원 증가한 거죠. 유동자산은 1원 증가하고요. 당좌 비율은 얘는 계산하면 안 돼. 당좌 비율을 계산할 때는 이게 당좌 자산이니까 재고 자산은 빼고 요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1원이 감소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감소했다. 그러면 요 문제는 어떻게 되지? 요거는 둘 다 증가했으니까 감소한다. 이게 답이고 얘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다르잖아요. 부호가 다른지.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누구를 대답하라 했어요? 부호가 다르면 분자를 대답하는 겁니다. 감소한다. 어떤 사람이 이거 부호가 다른데도 불변이래 있어. 왜 그랬더니 도라무통이잖아요. 도라무통이면 다 불변이야? 아니지. 도라무통이 불변이 아니야. 도라무통이라고 다 불변이 아니야. 둘 다 감소했다. 그럼 불변이야. 둘 다 증가했다. 불변이야. 이거는. 근데 부호가 다르잖아. 부호가 다를 때는 항상 분자를 대답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가 요번에 출제가 된 거네. 23회 때. 한번 볼까요? 한국은 상품을 1,000원에 취득하면서 현금 5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이거 분개하면 어떻게 돼요? 차변에 상품을 매입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1원, 2원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뭐 500원이라고 써도 되고 500원 아니 50만 원 25 얼마야? 1,000원, 500원, 500원 이렇게 써도 되고 예, 이렇게 이게 분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거래가 발생하기 직전에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은 각각 70%와 60%다. 그럼 유동 비율이 지금 현재 몇 퍼센트라는 거야? 70%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유동 비율이 70%는 정삼각형이죠. 그죠? 예. 그리고 당좌 비율이 60%라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정삼각형이죠. 그랬을 때 집어넣는 거야. 자, 유동 비율부터 할게요.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유동자산이야.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얘도 유동이고 얘도 유동이야. 둘 다 유동자산이야. 그러니까 2원 증가 1원 감소니까 1원이 증가한 거고 그럼 얘네 둘은 둘 다 증가했으니까 증가한다. 이게 답이고 그죠? 유동 비율, 당좌 비율은 자, 유동 부채는 1원 증가했지만 당좌 자산은 얘는 당좌 자산이 아니거든. 재고 자산은 얘만 당좌 자산이야. 얘만 여기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증가야 감소야? 감소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 부호가 다르지.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그렇죠. 부호가 다르면 분자걸 대답하는 거야. 감소한다. 끝.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죠. 예, 요거 우리 해설을 좀 수정하겠어요. 해설을 좀 수정할게요. 그 해설날 잠깐 봅니다. 해설날에 보면 유동 비율이 100%인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100%인 경우가 아니라 100% 미만인 경우죠. 미만. 그 미만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유동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됐죠? 예, 그 다음에 밑에 당좌 비율도 마찬가지야. 당좌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하고 거기 있는 거 다 지워야 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쓰냐면 쓰세요. 경우 당좌 자산이 감소하고 유동 부채가 증가하면 그러니까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유동 비율은 감소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 좀 해주시고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요거는 해설이 틀렸기 때문에 해설이 잘못됐으니까 수정표를 저희가 올려드릴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한국은 2001년 말 현금 1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동 비율이 180%이고 그럼 유동 비율이 180%니까 180%면 어떻게 되죠? 그냥 역삼각형 그리면 되고요. 당좌 비율이 90%래요. 그러면 당좌 비율이 90%라면 얘는 정삼각형을 그리면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2001년 말에 한국이 단기 차입금 1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현금 모두를 사용했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현금을 사용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10만 원 감소하고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10만 원이 감소하죠. 이랬을 때 미치는 영향 그런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현금이라는 자산도 감소하고 그럼 둘 다 감소했으니까 얘는 증가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요. 당좌 비율은 단기 차입금이 감소하고 현금이라는 자산도 감소했어. 그러니까 얘는 정삼각형이니까 둘 다 감소했으니까 감소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삼각형일 때는 정상적으로 대답하고 역삼각형일 때는 반대로 대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래,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04번 보세요. 4번에 자, 2001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잔액은 각각 1,000원이었다. 유동자산도 1,000원이고 유동부채도 1,000원이라면 이거는 100%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100%는 도라모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12월 31일 상품 500원을 구입하면서 상품 500원을 구입했대. 상품 500원을 구입했으니까 상품이 증가하겠죠? 500원을 구입하면서 현금 1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대. 그럼 외상매입금 400원 이렇게 됐을 때
이 거래를 반영한 후에 유동 비율은 하고 물어봤잖아요. 유동 비율은 몇이냐 이 얘기죠.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가 1,000원 1,000원 아닙니까? 1,000원 1,000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외상 매입금 얼마가 400원이 증가했잖아. 증가하고 상품도 자산도 400원이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둘 다 증가했으니까 그냥 100%지 뭐. 둘 다 증가했으니까 100%가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 문제 6번을 더 보겠습니다. 6번 봅니다. 6번. 6번. 다음 거래 중 유동 비율이 100% 미만이다 그랬어요. 미만이니까 정삼각형이죠. 그랬을 때 기업이 유동 비율을 감소시키는 거래는 어느 것인가? 이건 연습하려고 내온 거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자, 유동 비율이 100% 미만이니까 어떻게 돼? 100% 미만이면 정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이게 유동 부채고 여기가 유동 자산이에요. 100% 미만은 이거예요. 이랬을 때 뭘 찾는 거야? 감소 거래를 찾는 거야. 자, 그럼 1번 보세요. 1번은 이거 그려놓고 자, 건물을 장부 가격 이하로 처분했다. 건물은 비유동이니까 여기 들어가면 안 돼. 근데 건물을 팔면 돈은 들어오죠? 그러니까 자산은 증가한다고요. 자산은 증가하고 부채는 없잖아요. 부채는 안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증가한다지. 분자만 증가했으니까 증가한다야. 건물은 비유동이니까 계산하면 안 돼. 유동 비율에는 유동만 계산하는 거야. 비유동을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다 2번. FVPL. FVPL은 단기손익이잖아. 이게 유동이야. 장부 금액 이상으로 팔았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100원짜리를 120원에 팔았다는 거야. 그러면 자, 요거 2번입니다. 유동 부채는 안 나왔어요. 유동 부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0원짜리를 120원에 팔았으니까 유동 자산이 100원이 나가고 현금이 120원 들어오니까 자산이 늘어난 거지. 자산이 증가한 거야. 이게 이것도 증가고 3번. 3번은 단기 어음을 발행하고 현금을 차입했대. 어음을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음을 발행하면 차입금, 돈 빌려왔으니까 차입금 늘어난 거죠.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늘어나고 현금을 빌려왔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도 들어왔죠. 그럼 이건 뭐야? 이것도 둘 다 증가했으니까 증가지. 그죠? 정삼각형에선 둘 다 증가야.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하고 돈을 빌려왔다는 얘기예요. 예. 자, 4번에 단기 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자, 단기 차입금을 현금으로 갚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고 차입금이라는 부채도 감소하지. 둘 다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둘 다 감소했으니까 감소한다. 이게 답이지. 답은 4번이 답입니다. 자, 그럼 5번은요? 5번도 정삼각형 그려놓고 자, 장기어음 미출치고 장기어음은 비유동이야. 비유동이니까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현금을 차입했대. 그러면 현금을 차입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했어.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했는데 부채는 장기 차입했으니까 비유동 부채잖아요. 그게 부채는 유동 부채는 없는 거죠. 그게 현금이라는 자산만 증가했으니까 뭐야 이거?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7번입니다. 7번은 자, 한국은 A은행에서 200만 원을 차입했어요. 그래갖고 만기가 도래한 B은행 차입금 100만 원을 즉시 상환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거야. 200만 원 빌려왔죠? 예, 그러면 장기 차입을 하게 되면 장기 차입은 차변에 현금이 200만 원이 들어오고 장기 차입했으니까 장기 차입금 부채가 200만 원 증가한 거죠. 그래갖고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 바로 100만 원을 갚았어. 상환했어. 단기를 상환했어. 그러면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 100만 원이 감소되고 현금이 100만 원이 감소되죠. 이렇게 분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했어. 유동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유동 비율은 자, 유동 비율은 식이 어떻게 돼요?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이잖아.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이죠. 그죠? 그럼 자산은 200만 원 들어왔다가 100만 원 나갔으니까 100만 원 더 증가한 거죠. 그래서 자산은 증가한 거야. 유동 자산은. 유동 부채는 얘만 유동 부채야. 얘는 비유동이니까 계산하면 안 돼. 그죠? 예, 그러면 유동 부채는 100만 원만큼 감소한 거죠. 부호가 다르네요. 부호가 다르면 뭐라 그랬죠? 그렇죠. 분자를 대답하면 돼. 그래서 유동 비율은 증가한다예요. 그럼 부채 비율은 어떡하냐? 부채 비율은 계산하면 안 돼. 부채 비율은 보세요. 부채 비율은 자, 부채 비율은 얘도 부채고 자, 얘도 부채고 얘도 부채잖아요. 둘 다 부채야. 그럼 200만 원 빌려서 100만 원 갚았으니까 부채가 100만 원 남았잖아. 그게 부채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죠. 부채가 늘었으니까 부채 비율은 증가한다. 이게 답입니다. 부채 비율은 증가한다야. 알았죠? 부채 비율은 이거 T자를 그려갖고 이거 하면 안 돼. 이걸 계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 언제 이걸 계산하고 있어. 부채 비율은 늘었으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 그럼 부채 비율이 증가하면 자기 자본 비율은 감소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증가한답니다. 알았죠? 부채가 늘었으니까 증가한다지. 자, 예를 하나 다른 거 하나 들어볼까요? 자, 다른 거 하나 들어볼게요. 현금 10,000원을 차입하다. 현금 10,000원을 차입했다. 이때 유동 비율이 70%라면 유동 비율에 미치는 영향 그래. 그 유동 비율이 70%면 정삼각형이잖아. 현금을 차입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차입금이라는 부채도 증가해. 둘 다 증가했으니까 증가한다. 그게 유동 비율은 증가한다가 답이야. 그럼 부채 비율은 하고 물어봐. 부채 비율은 현금을 차입했으니까 부채가 늘어났잖아요. 부채 늘었잖아요. 이게 지금 부채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부채는 증가한다야. 부채 비율은 증가한다. 자기 자본 비율은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죠? 부채 비율은 증가하고 자기 자본 비율은 감소한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